이번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표준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 메타버스 경험의 접점 편입니다. 디팩토 스탠더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어떤 제품이나 물질이 최초로 개발된 후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산업에서 사실상 표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상의 표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 산업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디팩토 스탠더드는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팩토 스탠더드의 예시로 초창기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컴퓨터 OS 시장에 진입한 것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빨랐습니다. 세간의 예상대로라면 애플이 컴퓨터 OS 시장을 장악했어야 했죠.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한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매킨토시에 탑재할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사의 윈도우를 먼저 발표하고 매킨토시에 들어가는 OS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컴퓨터 OS가 등장했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하나의 업계 표준이 된 후였습니다. 현재도 매킨토시나 리눅스 같은 윈도우보다 더 기능이 뛰어난 OS들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REOS로 밀려났죠. 이미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컴퓨터에 기본 탑재된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업계 표준이 정해지는 데는 단순히 기술력과 효용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점도 중요하고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도 중요하죠. OS가 등장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용 컴퓨터는 대부분 윈도우로 OS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디팩토 스탠더드는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시장 진입자를 억누를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제품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죠. 이런 현상은 미래 먹거리로 점쳐지는 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VR과 AR 시장은 메타버스에서 실제감과 가장 깊게 연관된 기술들이죠. 우선 VR 기기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기를 2020년 4분기에만 거의 30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사의 VR 기기를 디팩토 스탠더드로 만들면서 플랫폼 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기기를 매우 싼 가격에 판매하는 동향 때문인데요. 자신들의 플랫폼에 다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만 들고 입주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애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플은 2022년 하이엔드 V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출시할 거란 VR 헤드셋의 스펙을 보면 기존의 VR 헤드셋보다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날렵한 디자인에 두 개의 고해상도 8K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해상도를 높이고 기존의 장치보다 더 높은 공간 지각 센서를 부착해 시선 추적 시스템을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애플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애플카도 메타버스에 연관이 깊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면 기존 이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변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은 자율주행 차량이 보편화된 기점부터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으로 변할 겁니다. 앞으로 모빌리티는 하나의 작은 메타버스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투자하는 거겠죠. 이런 VR 산업에서 디팩토 스탠더드가 되기 위한 전쟁은 비단 해외 열강길에만 벌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국내 브랜드 삼성전자도 다시 VR 시장에 도전할 거란 소문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VR 헤드셋을 출시하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혁명 때 디팩토 스탠더드가 돼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경험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혼합 현실 기술을 적용한 고글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홀로렌즈는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띱니다. 기존 페이스북이나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B2C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B2C보다는 B2B에 더 적합한 형태를 띱니다.
그들의 홀로렌즈는 일반 사용자의 경험보다는 복잡한 설계도를 지닌 제품의 제조 공장을 도와주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윈도우 PC 기능을 탑재한 독립형 기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홀로렌즈는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미세 공정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안보 분야에서도 홀로렌즈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피 터지는 전쟁이 예상되는 시장에서 교묘하게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모델이나 방식이 메타버스 기기 산업의 업계 표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디펙토 스탠더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시기를 기술 사이클 이론에서는 혼돈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는 다양한 접근과 디자인이 시도되는 단계로 시장에 검증된 방식이 없어서 여러 접근이 시도되고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단계입니다. 태블릿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태블릿 디자인은 2010년 애플과 삼성이 각각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발표하면서 달라지게 되었죠. 사실상 태블릿 시장의 디펙토 스탠더드를 두 기업의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지배적인 디자인이 등장하면 그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까지를 혼돈의 시기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기술과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기기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 세계를 이끄는 기업은 앞으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혁명기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기에 관련 기업들이 비상하는 것을 바라만 봤다면 지금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업계 표준에 대한 전쟁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 혁명이라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입니다.